시청자 여러분, 2부 순서 정부에 제안하는 시간입니다. 앞서 이규찬 아빠, 김현아 엄마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또 결혼할 때 프로포즈, 가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출산해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또 많은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오늘 청년 부부의 정부 제안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어른들 세계에서 정부 제안도 있겠지만 네네. 실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청년 부부의 네. 정부 제안도 있을 거예요. 네. 어떤 그 말씀들이 있는가 한번 좀 질문 좀 해주시죠. 네. 우리 아름다운 두 부부는 맞벌이 부부를 지금 하시고 계시고 네. 지금 앞으로의 젊은 청년들도 거의 맞벌이 부부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어떤 애로사항이나 어려운 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현재 우리나라가 이제 저출산 문제로 인구 문제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인구 정책 1순위로 가야 한다. 이렇게 저희들은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인구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두 선생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인구 정책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하시고 싶은 얘기, 또 제안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제 저희 나라는 이제 인구가 점점 줄고 있고 저출산이고, 근데 정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한 명 나면 뭐 얼마 주고, 두 명 나면 얼마 주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근데 그게 다가 아닌 것 같아요. 원천적인 거를 뭐 저기 개선을 해줘야 되는데, 솔직히 한 명 나서 뭐 20만 원, 30만 원 지원해 준다고 솔직히 저희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표시도 안 나요. 네. 네, 원천적인 걸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조금 안타까워요. 그게. 앞서 이제 저는 어린이집 선생님이라 하고 있잖아요. 네. 어린이집만 해도 아이들을 케어를 7시까지 해주고 있어요. 네. 어린이집이 하루 몇 7시 시간이에요? 이제 7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어린이집 아이를 데리고 출퇴근을 하면서는 느꼈지 못했던 문제가 초등학교 가니까 발생을 했어요. 초등학교에 막상 보내고 나니까 아이를 케어해주는 게 1시 반. 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맞벌이다 보니까 그 맞벌이 부부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돌봄 서비스가 운영이 되는데 그것도 이제 경쟁률이 좀 치열한 상황이고 이제 아이를 돌봄 케어 서비스도 뭐 5시까지는 이제 안 되는 상황이니까 막상 초등학교 보내고 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은 농사를 짓고 이런 문화였으니까 옆집이나 할머니도 봐주시고 그렇죠. 옆집 이런 문화였지만 네. 지금은 앞집 아저씨도 믿을 수 없고 경비 아저씨도 믿을 수 없는 네. 사회에서 네. 학원으로밖에 돌릴 수밖에 없는 엄마의 현실, 사교육비를 줄인다고 하면서 방과후는 실질적으로 금액이 좀 큰 상황. 그러니까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이 학교 끝나면 없다는 거예요. 최소한 1시간, 2시면 아이들을 불안에 떠는 거죠. 엄마는 그 아이들을 보낼 곳이 없고 아이들을 케어할 공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어린이집하고 시스템이 똑같이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적어도 6시까지는 부모들이 양쪽에서 일을 하는 부부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돈을 벌지 않으면 살기가 좀 힘들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엄마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이를 낳고 돌아왔을 때 여자다 보니까 다시 나오는 게 좋기 힘들어요. 네. 네, 다시 이렇게 그래서 저도 쉬지 않고 일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제 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저는 아이들도 케어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 삶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훌륭한 인적 자원인데 그럼요. 집에서 그냥 놀고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요즘 아이들 역시 집에서 놀고 살만 하는 엄마도 좋아하지 않아요. 네,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네, 돈을 버는 엄마 아빠가 더 좋은 거예요. 네. 아이들은. 그렇게 해줘야 조금 더 여유 있게 생활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정년이 60이잖아요. 거의. 저희 신랑도 이제 언제까지 일을 할지 모르겠는데 나이 먹어서 할 수 없는 이 정책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돌봄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적어도 초등학교까지는 있어야 되지 않나. 돌봄 서비스. 그리고 노후에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무언가 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네. 100세 시대라고 하면서 일거리가 없는 거예요. 할 일이 네. 없는 거죠. 폐지만 주면서 다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노인대학이나 뭐 이런 게 조금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네. 직장에 그런 문이 좀 많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청년 문제도 문제지만 저는 노인 문제도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아요. 저출산과 고령층, 고령이 우리가 이제 늙어가는 대한민국에서 고령층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태어난 아이는 적고 그래서 그 노인 인구의 그 빈곤율이 굉장히 심각해요. 우리나라가 준비되지 못한 노인들. 그래서 노인 문제도 계속 그 부분은 또 개선이 될 거고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초동 돌봄 그거는 오르신 말씀이세요. 어린이집은 7시 반까지 있고 24시간 보육도 있는데 초등학교 가면 그게 이제 연장이 되지 않고 아까 보니까 경쟁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역에서 단 한 가정이라도 한 아이라도 맞벌이 부부가 있다고 하면 그거를 케어해 줄 수 있는 돌봄은 국가적인 강력한 정책을 통해서라도 그거는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봐요. 저도. 그래서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기고 또 엄마도 직장 생활해서 자기 역량도 개발하고 직장 생활 하는 게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를 엄청 하시는 거예요. 여성들이. 그 부분에서 같이 케어를 해주고 삶의 질도 향상이 되고 서로 행복한 문화가 되도록 그 부분은 아주 굉장히 현실적이게 굉장히 잘 말씀해 주셨네요. 그 대한민국에 계신 국민 한 분 한 분은 남녀 성비를 떠나서 한 분 한 분이 다 인재예요. 그런데 맞아. 그 인재의 그 부분이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것도 아니고 꾸준한 그 교육과 배움 속에서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어릴 때 재능이 뛰어난 사람도 있겠지만은 배움을 통해서 나이가 30대, 40대, 50대에 가서 더 뛰어난 사람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 들으면서 하나 이제 느낌이 있는 게 과거에 1960년대, 70년대 하루에 1년에 이제 100만 명씩 이렇게 나올 때는 다 자녀 가정이기 때문에 엄마가 그런 인재 양성 코스의 선생님이었어 가정에서. 맞아요. 네. 그 아이들이 그때만 해도 뭐 학원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요. 집에서. 그러니까 집에서 대가족, 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다자녀의 어떤 개념보다는 소자녀의 어떤 그 가정 속에서 엄마의 그 인재 풀이 그냥 어디서 한정돼 이렇게 사장돼 만든다는 얘기죠. 오히려 아이들도 돌봄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엄마들도 또 배움에 여성 경력 단절이 안 되게끔 하는 그 정책적인 부분이 네. 출생의 그 막는 요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우리가 이제 돌봄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건 얘기하지만은 막상 돌봄 시스템 집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엄마들을 위한 것보다는 열심히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엄마들의 그 바람이잖아요. 네. 그렇죠? 아빠는 더 그럴 거고 그렇죠. 아빠들도 요즘에는 전업주부로 이렇게 선언하고서 그렇게 하는 뭐 드라마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실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지금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 시스템 자체가 시간제 그리고 또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이 확 그 혜택을 못 받으니까 더 어려운 점들 이런 것을 갖다가 정책 제안에 가장 1번이 될 수 있겠고 우리 한번 이 방송 누가 보고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또 어린이집 그 선생님의 그 대표로서 한번 말씀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한 말씀 해주세요. 정부 당국에서 본다 생각하시고. 실질적으로 아이를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느끼는 게 있어요. 예전에는 주변 사람들을 많이 믿을 수 있었고 서로 이렇게 아이를 키우고 돌보는데 서로 이렇게 정보도 교환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문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게 지금 현실이에요. 옆집 아줌마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이고 이런 현실에서 조금 아이들이 서로 좀 이렇게 할머니한테 맡길 수 없는 이런 부부가 있다면 이런 맞벌이 가정이 있다면 정책적으로 도움을 줘서 돌봄 서비스를 해주신다면 행복하게 아이를 양육하면서 또한 이렇게 또 경제 활동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 당국 관계자님께 제가 보충으로 한 말씀 남기겠습니다. 이규찬님, 김현아님의 부부, 청년 부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돌봄 시스템 좀 빨리 좀 해결 좀 해주세요. 한 말씀 했습니다 제가. 예. 그래서 이제 그것도 초등학교 2학년이면 끝이 나요. 3학년 때는 또 나이가 또 네. 예. 3학년 때는 없습니다. 그러면 3학년 때부터는 뭘로 들어가요 또? 학원을 돌려야 됩니다. 학원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초등학교 3학년이어도 저학년이잖아요. 그럼요. 초등학교 네. 3학년 때까지. 그리고 요즘 할머니들 아이들 돌보는 거 별로 좋아하시지 않으시고 네. 요즘엔 할머니들이 젊으세요. 네. 당신들 삶을 살고 싶지 아이들 끝나고 이렇게 돌보주는 거 원치 않으시거든요. 근데 학교는 믿을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예전에 학교의 문화는 운동회를 한다면 저희 신랑은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지 온 동네 축제였대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초등학교 그렇지 않아요. 네. 이게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까 초등학교 참석하는 부모의 참여율도 떨어지고 그런 학교의 시스템 자체가 부모님들하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 실상은 학교를 매일 다녀도 담임선생님이 누군지 같은 반 아이가 누군지 모르고 인사도 서로 안 하고 이런 게 너무 개인주의가 너무 많이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서로 이렇게 융합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좀 많았으면 좋겠고 일단은 부모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나. 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우리 두 부부께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제대로 된 그런 마인드, 생각을 갖고 계신데 지금 나만 아는 그런 그 가정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네. 이 아이들의 부모님들의 어떤 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부모님의 부모님인데 우리 어르신들의 부모님은 안 그랬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런데 이제 또 한 단계 내려와서 젊은 부부들이 또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면서 뭔가를 또 우선 할 수 있게끔 해주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사회 나와서 나만 할 수 있는, 예? 내가 최고인, 정말 조금만 가다 부딪혀도 막 성질 내면서 막 이런 그런 부분이 생긴 거죠. 그렇다면은 한 단계는 조금 그 부분까지는 어렵더라도 또 조금 밑에 내려와고 지금 새로운 이런 생각을 같이 하는 분들의 가정 속에서는 우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이런 것도 있지만은 또 같이 할 수 있는 일도 좀 많이 좀 얘기해서 그게 결국은 인성교육이죠. 네. 예, 함께 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것들. 이런 말씀이 좀 그런 것이 공감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이제 이 두 부부는 결혼을 했고 그래서 또 두 자녀를 낳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이런 가정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요즘 모든 걸 결혼도 포기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포기하려고 하는 청년들한테 우리 두 부부가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은 요즘 청년들이 이제 결혼을 기피하는 거는 일단은 경제적인 문제가 네. 제일 큰 것 같고요. 왜? 결혼 비용도 뭐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뭐 뉴스에서 뭐 결혼하면 뭐 몇 억이 든다, 몇 천이 든다 해보니까 지레 겁먹어서 이제 뭐 좀 결혼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혼이나 이런 게 줄어들고 인구가 줄어들면 100년 후에 저희 미래는 없어요. 그렇죠. 저는 이 자리에 없어요. 이렇게 100년 후에. 왜 그러면 결혼 생활에 이런 게 돼서 아이도 낳고 해야 이게 계속. 왜 그러면 나라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국민이 바로 저희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국민이 계속 유지되려면 결혼 생활도 해야 되고 뭐 그 가정도 이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유지가 안 되면 저희 미래는 없다는 거죠. 네. 그게 좀 안타깝고 그리고 남의 말만 듣고서 뭐 결혼은 미친 짓이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진짜 결혼을 하면 안 돼. 너 결혼하지만 후회할 거야. 근데 남의 말이잖아요. 그렇죠. 제 얘기가 남의 말이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왜 했겠어요? 하고 싶어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힘든 면도 있겠죠. 아이 낳고 키우는 것도 힘든 게 있지만 그걸 100이라고 쳤을 때 저도 이제 힘들죠. 애기 키우고 직장 생활하고 하면. 근데 100에서 30% 정도는 힘들 수 있어요. 근데 행복한 게 더 커요. 한 70%.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 몰랐던 행복이 더 많다 이거죠. 제 말은. 그래서 맞습니다. 결혼을 추천하고 아이 낳는 걸 권장합니다. 네. 인구교육 강사. 네. 앞으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막 정리해서 한 말씀 청년들에게 결혼 참 좋습니다. 뭐 이런 멘트 한번 날려주세요. 이거 카메라 보시고. 미래의 아빠 엄마들에게 전합니다. 결혼은 행복한 일이고 국가에 나라에 이바지한 일이니까 저는 권장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화이팅!
훌륭하십니다. 선생님도. 네. 네, 저도 신랑이랑 같은 생각이에요. 여기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청년들이 요즘에는 너무 혼자서 하는 이기주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연예인들이 혼자서도 너무 잘 산다고 하고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혼자 하면 쓸쓸하고 외로운 게 더 많아요. 같이 이렇게 힘든 일도 있다고 했는데 행복하고 그 힘든 게 같이 공존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행복을 힘든 거가 이기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면서 그 느끼는 거는 정말 성인이 됐다고 느끼시면 돼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야 정말 성인이 되실 수 있는 거고, 그런 거는 이렇게 글로 배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얼마나 저랑 닮은 그 주니어들이 이렇게 저의 모습을 보고 또 잘한다는 거, 그리고 그게 우리 이 사회를 더 크게 발전시킨다는 거를 잊지 말고 주변을 살펴보고 마음을 열고, 너무 큰 돈이 된다고 고민하지 말고, 우리도 바닥에서 시작해서 점점점 키워갔거든요. 실상 결혼하는데 그렇게 큰 돈 들지 않아요. 맞아요. 용기만 있으면 돼요. 도전하시고 네. 젊음이 무기니까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도 너무 잘하시네. 결혼을 해서 자녀를 갖고 가정을 꾸리는 게 어떤 완성체죠, 그죠? 행복의 완성체. 네. 본부장님 네. 빨리 스카우트 하죠. 네. 저 한자녀 걷기 운동연합 네, 리포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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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실 거죠? 아, 너무 잘하셔요, 아주. 말씀도 지금 잘하시고. 우리 본부장님은 이렇게 생각이 굉장히 바르세요. 그래요, 저는 맞아요. 그게 참. 본부장 옆에 계시으니까 표정 못 봤잖아요. 여기서 표정이 보이는데 네. 말씀할 때 이 가정이 있어서 행복한 이 네, 표현이 네, 네, 네. 얼굴이 나타나는데요. 아. 정말 좋습니다. 예, 2부 정책 제안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예, 돌봄 시스템 빨리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2부 정부 제안 시간 돌봄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방송 보시는 관계자들 공감하시나요? 공감은 안 하시나요? 만약에 대기 아이들이 지금 양육하고 있다고 하면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 장려 청년들에게 당부했잖아요. 행복하다. 큰 비용이 안 든다. 예, 여러분 2부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